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험 가동을 준비 중입니다. 사업 계획이 나온 지 11년 만에 문을 열게 되는 건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손성혜 기자가 가봤습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들어선 광역자원순환센터입니다. 18,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약 1,114억 원이 투입된 이곳은 단일 공공재활용 선별시설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특히 완전히 지하화된 시설로 외부에서는 지상에 설치한 체육시설만 보일 뿐 자원순환센터 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기계점검 등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은 지하 2층과 4층에 배치됐습니다. 지하 2층에는 악취 저감 설비가, 지하 4층에는 대형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 폐기물 압축 적환 시설, 재활용 선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생활 폐기물 압축 적환 시설은 수거된 생활 폐기물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압축해 부피를 최소화한 뒤 매립지나 소각장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은 광역자원순환센터의 핵심 공간으로 하루 150톤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을 정밀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제 이쪽 왼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비중 발리스트라고 해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나눠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뭐 철캔, 고철을 따로 분류해주고 비닐과 페트병을 따로 분류해주는 시설이고요. 이쪽에 보시는 우측 광학선별기는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분류해가지고 제품화시키는 기계입니다. 무엇보다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수선별을 했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눈으로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기계가 전부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주민 반대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 반대 주민과 구청 간의 소송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계기로 은평, 서대문, 마포, 서북 3구가 약속한 폐기물 처리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서대문, 마포, 은평구가 MOU를 맺어서 서대문에서는 세개구의 음식물을 책임지고 마포에서는 세개구의 소각을 책임지고 저희 은평구는 재활용을 책임지는 그런 구조로서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신규로 추진되고 있는 서대문구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사업이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고 마포구 소각장 역시 소각장 신규 건립에 대한 갈등이 빚어지면서 서북 3구 폐기물 처리협약 구축 이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북 3구 협력체계가 당초 계획대로 구축된다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재활용 선별시설은 은평, 서대문, 마포구가 운영비를 분담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4월부터 약 8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오는 8월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지난해 목동 홈플러스 부지 매각이 양천구의회 승인 보류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양천구의 매각 대금 활용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열고 부지 매각을 위한 승인 절차에 들어갔는데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각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홈플러스 부지 19,000여 제곱미터 축구장 2.5배 크기로 매각 대금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홈플러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양천구 의회가 첫 번째 우려하는 것은 바로 헐값 매각입니다. 현재 약식 감정을 통해 책정된 매각 대금은 3,500억 원, 제곱미터당 1,850만 원, 평당 6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택가의 지금 그 사도, 일명 우리가 길이 안 나오는 막다른 집이라고 표현하죠. 그 집도 지금 평당 5,500에 지금 매각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통합 매각을 한다 할 때 설마 이런 가격으로 우리가 매각되는 상황은 없겠지요, 과장님. 탁상 감정으로 작년 7월 달에 그 탁상 감정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유상관 계획이 통과되면 다시 한번 그 탁상 감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두 개 감정 평가가 실질적으로 감정 평가를 받을 겁니다. 두 번째 우려는 용도 변경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판매시설과 기업문화시설, 교육 연구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은 건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자가 사업성을 따져 용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 자칫 사업자 배만 불려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5천억에 매각이 됐어요. 5천억에 산 입장에서는 이 용도를 풀어야 본인들의 이익이 극대화가 될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의지와 다른 결과가 만약에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걱정이 커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예상되지만 우리 전부 다 우리 구청과 우리 또 구의에서 같이 또 노력하면은 그 도시계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각대금 활용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양천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매각대금 활용 계획은 본청 이전 신축과 구의회 보건소 문화회관 신축 등입니다. 하지만 해당 계획은 당장 비용이 사용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부지 매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들이 실행이 되려면 최소 10년으로 보거든요. 10년 후에 있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사실상 지금 보면 매각을 그러면 돈 필요할 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행정 절차인 공지사 관리계획이 통과가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제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 제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되면 그냥 이제 공학 매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양천구의회는 구청 개청 이래 가장 큰 자산 매각인 만큼 매각 승인이 나더라도 매각 조건이 맞지 않으면 구의회와 협의해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홈플러스 부지 매각 최종 승인은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정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부산과 대전, 안산을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대상지로 발표했습니다. 경인선은 이번 우선 추진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3개 지역이 재원 조달과 사업 시행 방안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됐지만 경인선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인전철, 인천역 온수역 구간에 대한 지하화 선도 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구로역, 오류역 구간을 선도 사업지로 선정하면서 3개 지자체가 엮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노선이 긴 경인전철과 서울 1호선의 경우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고 공사 기간 동안의 철도 운영 방안까지 추가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권을 가로지르는 지상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에서 경인전철이 빠진 것과 관련해 인천시는 서울과 경기, 인천지자체 간 협의가 더 필요한 것일 뿐 12월 발표 예정인 국토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경인전철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경인 경부선 등 장거리 노선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사업 구간과 사업비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국토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국토부 종합계획에 반영되면 사업 시행 시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 3곳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시는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 시장을 비롯해 문경복 옹진군수와 이용조 한국중부발전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공보사업인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민수용성, 환경성 확보, 지역사회 개발이 공유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21억 7,500만 원, 시비 8억 7천만 원, 한국중부발전 48억 원, 인천도시공사 2억 원을 합쳐 모두 80억 4,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내년 말까지 적합입지로 발굴된 세계 해역에 대해 인허가 저촉 여부 조사와 지역 수용성 조사 확보 등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촉구했습니다. 김진경 의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야 도의원들이 제안한 각종 협의체 등을 언급하며 위태로운 민생 앞에서 도의회 여야는 한 목소리로 여와 야, 경기도가 머리를 맞댈 소통과 협력의 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경기도로부터 돌아온 답은 일반 통행식 도정 운영의 속도감만 커진 불통의 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경기도 의회와의 협의는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도정은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 통합 교통 플랫폼 똑타가 누적 다운로드 100만 건을 넘었습니다. 똑타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택시, 공유 모빌리티, 대중교통 정보 등 6가지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똑타의 대표 서비스인 똑버스는 승객 호출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콜버스 형태의 맞춤형 대중교통입니다. 현재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226대가 운행 중입니다. 경기교통공사는 올해 최적 경로 탐색, 통합 결제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명동 일대에서 비밀 매장을 운영하며 위조 상품을 팔아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주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진열하고 비밀 매장에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위조 상품을 진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년간 2억 5천만 원의 위조 상품을 팔아 1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위조 상품 1,200점, 시가 38억 2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 수익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 지역이나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우선으로 이뤄집니다.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나 인터넷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행위,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에 적발된 부동산 불법 행위는 3,500건으로 이 가운데 1,300건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92건은 고발 조치됐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가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다음 달 28일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규정 위반 여부와 안전보호시설 준수 여부, 지하 매설물 파손 여부와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점검에서 발견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되고 중대한 사항은 공사 중지와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반복 점검은 물론 안전 취약 시기에 특별 안전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사건도 함께 운영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는 24일부터 인천지법 청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형사와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2개가 설치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인천지법 별관을 준공하고 법정과 사무공간 등을 확보해 이들 재판부를 증설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고 인천지법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